노출되면 큰일이다. 평양이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 몰래 숨겨왔던 시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새로운 전쟁터. 그곳에서 수백 개의 위성들이 서로를 감시했고 그 위성들은 다시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각자의 영역을 지켰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지만 감춰야 할 것과 드러낼 것 사이의 긴장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북한 또한 그 긴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평양 내륙 깊숙한 곳에 북한이 극비리에 건설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의 존재는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국제사회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위성이 발견한 겁니다. 북한의 은밀한 비밀을. 지금부터 그 전말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한 화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에서 30년 가까이 위성 영상만 들여다본 사람이죠.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는 건 영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우주는 낭만이 아니라 권력의 감각기관입니다. 누가 먼저 보느냐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니까요. 2025년 초 워싱턴 외곽에 있는 위성정보 분석 단지에서 또 하나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자동으로 분류된 북한 북부 산악지대의 최신 위성 자료가 떠 있었어요. 눈 덮인 능선, 깊은 계곡,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산. 미국의 광학 위성과 적외선 센서 기준으로는 언제나처럼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훑어봤죠.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북한은 늘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나라였고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믿었죠. 화면 속 산들은 고요했고 열분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손은 자동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승인 버튼을 눌렀어요. 이상 없음.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국 위성이 못 보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옆자리의 신입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선배님, 한국 위성 자료도 함께 보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참고용으로만 봐. 정밀도가 우리 키올 시리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잠깐 한국의 아리랑치로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방식이더군요. 미국 위성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냥 또 하나의 보조자료일 뿐이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된 참고 문헌 정도랄까요? 저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세상은 제가 보는 대로 돌아갔어요. 미국이 보지 못한 건 아직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안 된 것일 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동료 한 명이 말했죠. 마이클, 요즘 한국 위성들 성능 많이 올라왔다던데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올라왔겠지. 그래도 우리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0년간 이 일을 해온 제가 세계 최고의 위성 시스템을 다루는 제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첨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측 비공식 채널이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북한 북부 산악지대 이상 패턴 참고 자료. 저는 그걸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면 되겠다 싶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제가 보고 싶은 세계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신입 분석관 하나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든 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선배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성 정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정확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제야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정답은 조금 다르지. 정보는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게 중요해. 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보는 힘이 아니야.
먼저 보는 자가 권력을 가지는 거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건 아직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안 된 거야. 이해하겠어? 신입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30년이 걸렸으니까요. 이 일의 본질을 깨닫는데 말입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민간 위성 데이터 분석 기업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요. 강도윤이라는 이름의 분석관이 아리랑 7호의 레이더 영상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40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이미 10년 넘게 위성 데이터만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날 그의 화면에는 북한 북부 산악지대의 레이더 반사 패턴이 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연 지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밀도 변화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촬영한 영상을 겹쳐보니 지하에서만 설명 가능한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렸죠. 뭔데요? 잘 모르겠어. 노이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동료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연 지형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연 지형이라면 이런 패턴은 안 나와. 뭔가 인공적인 구조물이 있어야 이런 반사가 생기거든. 그럼 북한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못하겠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야. 도윤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위상 차이를 계산하고 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냈습니다. 분석이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는 상사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오탐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데이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여전히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먼저 보는 자가 세계를 정의한다는 그 말이죠. 제 30년 경력이 증명하는 진리였어요. 미국이 보지 못한 건 아직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시선이 같은 좌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하지만 정확히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아침에 받았던 한국 측 메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그 첨부 파일이요. 마우스 커서를 그쪽으로 옮겼지만 결국 클릭하지 않았어요. 내일 봐도 늦지 않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메일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의 불안함은 아침이 되자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됐으니까요. 북한 북부 산악지대는 수년간 국제사회의 감시망에서 조용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의 위성들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죠. 군사시설 없음. 저는 그 결론에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광학 위성으로 보면 그냥 산이었습니다. 열감지 센서로 봐도 자연스러운 냉각 지대였죠. 움직임도 없었고 이상한 구조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평범한 산악지대였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북한은 참 똑똑해. 보여줄 건 확실히 보여주고 숨길 건 완벽하게 숨기거든.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죠. 숨긴다고 다 숨겨지는 건 아니야. 우리 위성은 지표면 5cm 단위까지 잡아내니까. 그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뒷받침하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확신이 아니라 오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도윤이 점점 더 깊은 분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랑 7호가 촬영한 북한 산악지대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렬해서 비교하고 있었어요. 레이더 방식의 특성상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 구조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도윤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표 아래 30m에서 40m 깊이에서 자연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밀도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더 이상한 건 그 패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 지형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없어. 그는 과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의 영상들을 찾아서 같은 지점을 비교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밀도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뭔가가 지하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보고해야 해. 도윤은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책임자인 한서연 박사는 40 가까운 나이에 침착한 여성이었어요. 국방연구원에서 군사위성 분석을 담당하다가 민간 기업으로 옮긴 사람이었죠. 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도윤이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 비교 영상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거 확실해?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노이즈는 아닙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쪽 자료는 확인해봤어? 공개된 자료로는 이 지역이 이상 없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못 봤다는 거네. 그렇게 보입니다.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복잡해지겠는데.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의 군사시설을 발견한 셈이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추가 분석을 더 해봐. 확실해지면 그때 위로 보고하자. 알겠습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데이터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하고 필터링하고 다시 계산했죠. 분석을 거듭할수록 그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신입들에게 조언을 했죠. 그 한국 측 메일은 여전히 읽지 않은 채 메일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봐도 늦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 메일을 열어본 건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상사가 불쑥 말을 걸었어요. 마이클, 한국 쪽에서 온 자료 확인해봤어? 저는 그제야 그 메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당장 봐. 회의실로 가져와. 상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은 PDF 형식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북한 북부 산악지대 이상 패턴 분석 요약본. 처음 몇 장을 넘길 때만 해도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상업용 위성 데이터로 뭘 제대로 보겠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레이더 반사 패턴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하 30m에서 40m 깊이의 밀도 변화를 시간대별로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해당 패턴은 자연지형으로 설명 불가능. 인공 구조물 존재 가능성 높음.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구조적 배열의 간격이 수치로 정리돼 있었어요. 평균 60m 간격으로 반복되는 밀도 이상.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였어요. 이게 대체. 저는 급히 우리 위성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같은 좌표, 같은 시간대의 영상들을 검색했죠. 광학위성, 적외선 센서, 모든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위성은 그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긴 봤지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거였죠. 지표면만 촬영하는 광학위성으로는 지하 구조를 잡아낼 수 없었어요. 열감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냉각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면 우리 센서로는 감지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한국의 레이더 위성은 달랐습니다. 전파를 쏘아서 반사되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하 구조의 밀도 변화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놓쳤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상사와 몇몇 고위 분석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상사가 물었죠. 확인했어? 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는 이 패턴을 잡아낼 수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봤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노이즈일 가능성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이즈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입니다. 시간대별로 변화 양상도 일정하고요. 상사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위성으로 재확인해봐. 촬영 각도를 바꿔서라도 뭔가 나오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찰 위성의 궤도를 조정해서 한국이 제시한 좌표를 다시 촬영하도록 요청했죠.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그날 저녁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산이었죠. 하지만 영상 처리 필터를 몇 겹 적용하자 희미하게나마 이상한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지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밀도 차이였어요. 해상도는 부족했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확인은 했지만 발견은 하지 못했다는 걸요. 한국이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희미하게 포착된 지하 구조물의 윤곽, 한국 자료와 겹쳐지는 패턴. 우리가 놓쳤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국 관계자들도 몇 명 보였죠.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마이클이 재확인한 자료를 다들 봤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하나예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 고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의 신뢰도부터 재검증해야 합니다. 상업용 위성 데이터를 그대로 믿을 순 없잖습니까?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맞습니다. 군사 검증이 끝난 자산도 아니고요. 자칫 오탐으로 판명되면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신뢰도가 아니라 체면이라는 걸요. 회의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걸 지금 공식화하면 판이 너무 커집니다. 북한보다 중국 반응이 더 문제예요.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 위성으로 재확인한 결과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부족하지만 패턴은 일치해요. 그래서 이건 노이즈가 아닙니다. 북한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먼저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마이클, 자네 지금 뭘 말하려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마음을 꺼냈어요. 우리가 이 정보를 묻어버리면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진실? 자네 지금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북한이 정말로 지하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말도 일리는 있지만 신중해야 해.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면. 외교보다 안보가 우선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국가안보국 관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은 분석관이에요. 정책 결정자가 아니고요. 당신 일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으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론이 있었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이 건을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동료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이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 일은 원래 이래. 이게 맞는 건가?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 그냥 시스템이 그런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갈등하는 건 데이터의 진위가 아니라는 걸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30년간 믿어온 전제가 무너진다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우리가 보지 못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한국 측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비공식 채널이긴 했지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죠. 메일 작성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어졌지만 쉽게 글자가 써지지 않았어요.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저는 조직의 결정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진실을 외면하는 거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조직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한국 측과 접촉하는 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추가 논의 요청.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메일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보안 화상 회의로 직접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회의 일정은 이틀 뒤 저녁으로 잡혔죠. 공식 루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개인 노트북으로 접속해야 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준이 아니라 한국의 시선으로 보려고 했죠. 아리랑 7호의 촬영 시점과 궤도를 기준으로 왜 미국 위성들이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를 거꾸로 추적했어요. 분석이 진행될수록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위성들은 지표면에 드러난 위협을 찾는데 최적화돼 있었어요. 미사일 발사대, 군사기지, 차량 이동. 보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한국 위성은 달랐습니다. 숨기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알겠더군요.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데 익숙했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했던 거죠. 회의 당일, 저는 일부러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접속했습니다. 저녁 9시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미국 측에서 직접 연락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공식 루트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접촉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해한다는 표정이 읽혔죠. 당신들이 보낸 자료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도 재확인했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신들이 맞았어요. 우리가 놓쳤습니다. 도윤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흥분이나 자랑스러움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도윤이 화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 열분포 변화, 지하 구조의 확장 속도, 차량 이동 패턴의 불규칙성. 모든 게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어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어요. 설득하려 하지 않는 태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자세. 그는 그냥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지하 깊이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30m에서 40m 사이입니다. 레이더 투과 한계를 고려하면 실제론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구조물의 용도는? 확실하진 않지만 배열 간격과 규모를 보면 저장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이나 전략 자산을 보관하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어요. 국제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전략 자산이었죠. 앤더슨 씨. 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이 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류하려는 분위기예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묻어둘 수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더군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들을 나누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믿을 뿐이죠. 회의를 끝내며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 세계를 먼저 보느냐의 문제죠. 그 말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겠다고요. 도윤과의 대화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저녁 시간을 이용해 화상으로 만났어요. 공식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대화들이 제게는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보통 이런 발견을 한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려 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차분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이 발견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죠. 그 대답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개되면 한국 위성 기술이 재평가받을 텐데요.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죠.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계속 미국의 체면을, 제 경력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도윤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차량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북한 군부 차량으로 추정되는 이동 경로가 모두 그 산악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라기보단 정황이죠. 확실한 건 직접 가봐야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단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의 신중함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가 갔어요. 과장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다르니까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미국이 이 정보를 묻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데이터는 남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다시 볼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아니라 현실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30년 경력의 제가 40 초반의 한국 분석관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게 이상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동료인 한서연 박사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연구원 출신이라는 그녀는 도윤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앤더슨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미국은 왜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교적 부담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미묘한 균형.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럼 안보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건가요? 불행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괜히 판을 키우지 말라고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간 문제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였죠. 회의를 마치고 저는 도윤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왜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조직에서 압박받으면서까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데이터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듣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 대답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단순하지만 강한 신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앤더슨 씨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게 연락하신 것부터가 그거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북한건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류하기로 한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방침이 바뀐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한국 쪽에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더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 말했던 대로였어요. 진실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거였죠.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정찰 위성을 재배치한다. 한국이 제시한 좌표와 시간대를 기준으로 다시 촬영할 거야. 제가 담당해도 되겠습니까? 상사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이 건에 제일 익숙하니까. 하지만 조심해.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만 곤란해진다.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촬영 시점과 궤도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위성의 경로를 재설계했어요. 광학 위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 위성도 함께 투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도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조언해준 촬영 각도, 시간대별 분석 방법이 큰 도움이 됐죠. 앤더슨 씨, 레이더 위성을 쓰신다고요? 네, 광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좋은 선택입니다. 지하 구조는 레이더가 아니면 잡기 힘들어요. 당신에게 배운 겁니다.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깨달으신 거죠. 첫 촬영 결과가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켰어요. 처음 몇 장은 여전히 평범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역시 안 되는 건가?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상 처리 필터를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필터. 변화 없음. 두 번째 필터. 여전히 평범한 산. 세 번째 필터를 적용하는 순간 화면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하에서 희미한 반응이 포착된 거예요. 밀도 차이를 나타내는 색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봐. 제 목소리에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확대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패턴. 한국 자료와 겹쳐지는 구조였습니다. 맙소사.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확인은 했지만 한국 자료만큼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 위성 자료를 불러왔죠. 레이더 영상은 달랐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서 명확한 이상 반응이 감지됐어요. 자연 지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칙적 패턴. 60m 간격으로 반복되는 밀도 변화. 한국이 맞았어. 제가 중얼거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놓쳤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대답에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이건 위로 올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우리는 확인했지만 발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확인 성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당신들 자료보다 해상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뒤따라간 겁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확인됐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봤을 뿐이에요. 그의 말이 위안이 됐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한국 측 자료가 정확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도 지하 구조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촬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표면 중심이었고 한국은 지하 구조를 염두에 둔 촬영이었습니다. 기술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대답이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먼저 봤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뒤따라갔다는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추가 분석 자료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지하 구조물의 규모, 배열 간격, 확장 속도.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는 거였죠. 한 군사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장 공간의 길이가 최소 2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배열 간격을 보면 대형 전략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설계로 보입니다.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그 이상일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고된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협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모두가 북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세계를 먼저 보느냐의 문제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뭘 숨겼느냐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보지 못한 걸 한국이 먼저 봤다는 사실.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30년간 저는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가장 먼저 본다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건 아직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뭘 그렇게 생각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 중이야. 북한이 또 뭔가 숨겼다는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우리가 더 이상 유일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야. 동료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봤어. 그것도 우리가 못 본 걸 발견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지. 아니야.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거야. 동료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였어요. 이 정보를 언제 공개할 겁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한국 측과 협의가 필요하겠군요. 저는 그 말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측과 이미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비공식 채널입니다. 기술적인 논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공식 루트가 막혀 있었으니까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질책을 받을 수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한국과는 대화해야 했어. 자네가 창구 역할을 해줘.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역할이 뭔지 이제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지키는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막지 않는 증인이 돼야 했어요. 누가 먼저 봤든 어떤 방식으로 발견했든 중요한 건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교적 압박이 만만치 않거든요. 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이제 이건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치로가 여전히 지구를 바라보고 있겠죠. 오는 자가 바뀌면 세계도 바뀝니다. 그 진실을 저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북한 국경 지역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위성으로 포착되던 차량 이동이 급격히 감소했고 의심스러운 지역엔 위장 작업이 강화됐습니다.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 보고를 들은 상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정보가 샜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위성 움직임을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식 성명은 없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며칠 뒤 더 불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들 침묵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판을 흔들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미묘한데. 하지만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보다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위 관료가 직접 저를 부른 거였어요. 처음 가보는 건물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한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앉으세요. 쉰 중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사람이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고위 관료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북한 지하시설 건으로 얘기 좀 하죠. 말씀하세요. 그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 다음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압박받고 국제사회가 대응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반발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지금 이걸 건드리면 동북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지만 진실을 묻어둘 순 없지 않습니까? 진실이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은 분석관이지 정책 결정자가 아닙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균형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기술적으론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보류합니다. 언제가 적절한 시기입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서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제가 30년간 해온 일의 본질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외교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괜히 판을 키우지 말라고. 미국과 조율하라고. 우린 조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한가 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도윤 씨, 혹시 자료 공유를 중단하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상사도 고민 중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실은 분명해졌는데 그 진실을 꺼낼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서연 박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더 이상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죠. 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앤더슨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력하네요. 그의 목소리에 좌절이 배어 있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어떻게요? 양쪽 다 막혔는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방법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실은 침묵 속에서 가장 쉽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침묵이 영원할 순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유럽의 독립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 관련 위성자료 분석에 관심 있어? 무슨 자료인데? 직접 보면 놀랄 거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흥미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내봐. 저는 파일을 전송하며 생각했습니다. 공식 루트가 막혔다면 비공식 루트를 찾아야 한다고. 진실은 반드시 길을 찾을 겁니다. 2주일 뒤 최종 검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책임자들까지.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분석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의 신뢰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도 재확인했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한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자료의 정확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공개하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죠. 다른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미묘한지 아십니까? 이걸 공개하면 판이 너무 커집니다. 북한보다 중국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서 벌집을 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적절한 시기입니까? 북한이 이 시설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위에서 판단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 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다는 걸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어요. 해당 정보는 미확인 자료로 분류합니다. 추가 대응은 보류하고 상황을 관망하기로 합니다. 관련 자료는 기밀로 분류되며 외부 공유를 금지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가 무거워졌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국무부 관계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씨, 진실이라고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침묵도 전략이에요. 침묵이 전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분석관이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외교는 그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제 손에서 자료가 내려오는 순간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진실이 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 하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정말 그럴까? 그럼 뭘 더 하겠어? 시스템이 그런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죠. 책상 위에는 도윤과 주고받았던 메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국이 결국 등을 돌렸다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기로 했다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쉽게 타이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썼어요. 미국 측 공식 대응은 보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도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보며 저는 제 30년 경력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왔을까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미국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나요? 집에 도착해서도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앤더슨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인가요? 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라는 게 언제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30년을 쏟아부은 일이었고 무엇보다 도윤 같은 사람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제가 바뀌든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텅 빈 화면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아리랑치로의 원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몇 주 전 처음 받았던 그 파일이었어요. 확대하고 정지하고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 한국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면, 우리 분석이 잘못됐다면. 하지만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30m에서 40m 깊이의 밀도 변화, 60m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구조물의 윤곽. 이게 틀릴 리 없어. 중얼거리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데이터의 진위가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별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게 아니라 데이터를 믿었던 겁니다. 반면 저는 뭘 믿고 있었을까요? 나는 미국을 믿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은 게 아니라 미국이 최고라는 전제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놓친 건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그게 오만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제 경력을 되돌아봤어요. 30년간 분석한 수천 건의 보고서들. 그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진실보다 확신을 선택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지만 타이핑이 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앤더슨 씨, 깨워서 죄송합니다. 혹시 안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도 못 자고 있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혹시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틀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틀릴 수 있죠. 무슨 뜻입니까? 데이터는 사실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 의미가 틀렸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에 미국이 졌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국이 먼저 봤다고만 말하고 있었죠. 앤더슨 씨. 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밤새 고민하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면 우리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원했습니까? 그냥 진실이 드러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뭘 원했을까요? 진실이 아니라 미국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도윤 씨, 저는 틀렸습니다. 뭐가요? 제 접근 방식이요. 저는 계속 미국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잖습니까? 데이터를 믿었죠. 그것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도윤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도, 제가 틀릴 리 없다는 확신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진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공식 루트는 막혔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침묵하기로 했죠. 하지만 진실을 드러낼 방법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독립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옛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위성 분석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죠. 자료 받았어? 받았어, 마이클. 이거 대단한데? 분석해 볼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괜찮아. 정확하게만 해줘. 며칠 뒤, 저는 군축 전문 연구기관에도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탐사 언론의 데이터 검증팀에도 연락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아닌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넘기지 않았어요. 좌표, 시간, 패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제공했습니다. 왜 일부만 주는 거야? 동료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발견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 뒤 첫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연구기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마이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 이건 자연지형이 아니야.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군축 연구기관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못 봤지? 명백한 이상 징후인데. 저는 그 질문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아니, 보고도 외면했으니까요. 2주일 뒤 탐사 언론 기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어요. 탐사 보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앤더슨 씨, 당신이 보낸 자료가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외교적 부담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용기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기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이 건을 취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하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독립검증 라인을 가동했어요. 유럽 연구기관, 군축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개인 자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될 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도윤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 경력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윤 씨,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검증 결과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연구기관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북부 산악지대에서 비정상적 지하 구조 감지. 군축 전문기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미신고 군사시설 가능성 높음. 국제사회의 관심 필요. 이제 이건 저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걷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탐사 언론 기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사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에 공개할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의 은닉된 지하시설, 그리고 국제사회의 침묵, 독립검증 결과도 포함할 거예요. 한국 위성 이야기도 나옵니까? 당연하죠. 한국이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이 핵심인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파장이 클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보도돼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치로가 여전히 지구를 바라보고 있겠죠. 이제 곧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먼저 봤다는 사실을요. 기사가 터진 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북한, 리보고 지하 군사시설 의혹. 한국 위성이 첫 포착. 제목은 전 세계 언론에 일제히 퍼졌어요. 유럽 연구기관의 검증 결과, 군축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독립 언론의 탐사 보도가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마이클, 당장 사무실로 와.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긴급회의가 소집돼 있었습니다. 상사뿐만 아니라 국무부 관계자들까지 와 있었어요. 앤더슨, 이게 당신 짓이야? 제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관계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거 알아? 기밀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당신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뜻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루트가 막혔으니까요. 진실을 묻을 순 없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는걸. 국무부 관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순 없어요. 뭐라고 할 건데? 확인 중이라고 해야죠. 확인은 이미 끝났잖아. 한 달 전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어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오후 3시. 누가 나갑니까? 상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나가.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자네가 이 건에 제일 많이 관여했잖아. 책임지고 설명해.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약 2달 전부터입니다. 왜 먼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발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 위성은 왜 먼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위성은 지표면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아리랑치로는 지하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차이입니까?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에 제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뒤처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성으로도 지하 구조물의 존재를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하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죠. 먼저 본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저는 말을 계속했어요. 한국의 아리랑치로가 이 시설을 최초로 포착했고 우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위성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보든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잘했어. 정말입니까? 솔직했어.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였어.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는 같은 제목으로 도배됐습니다. 미국, 한국이 먼저 발견했다고 공식 인정. 미 정보 분석관, 한국 위성이 최초 포착 확인. 제 휴대폰에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가을은 유난히 선선했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오늘도 위성 영상들이 자동으로 분류돼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위성 자료는 더 이상 참고 문헌이 아니었어요. 주요 정보원 중 하나로 격상됐습니다. 신입 분석관이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번 분석에서 한국 자료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레이더 데이터가 없으면 놓치는 게 많아. 예전엔 참고용으로만 봤다고 들었는데요. 예전 얘기야. 이제는 다르지. 신입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북한 지하시설 건 정말 선배님이 터뜨린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터뜨렸다기보단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거지.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데이터야. 나는 그냥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날 오후 국제안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나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발표자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 북한 동향 분석은 한국 아리랑 7호의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위성이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유럽 쪽 동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그때 자료 보내줘서 고마웠어. 도움이 됐어? 많이 됐지. 덕분에 우리 연구기관도 새로운 분석 방법을 배웠어. 배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어.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에게서 화상회의 요청이 와 있었어요. 접속하자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앤더슨 씨, 오랜만입니다. 도윤 씨, 잘 지냈어요? 덕분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 협력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당연하죠. 당신들이 증명했으니까. 도윤이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명이라기보단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죠. 앤더슨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경력에 타격을 입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뭡니까?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걸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얘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있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동료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600km 상공, 아리랑 7호는 오늘도 궤도를 돕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이상 참고 자료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관찰자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위성정보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보고서를 저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요.
보는 자가 바뀌면 세계도 바뀐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봅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놓친 것까지 발견하는 눈으로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신입 분석관과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먼저 가세요. 너도 일찍 들어가. 네,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정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거야. 내 확신이 아니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 어려워. 나도 30년 걸렸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별들을 보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본 걸 세계가 따라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